안녕하세요.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제2강 사회적경제 기업의 유형 제2차 시 마을기업의 이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영등포 마을기업 협동조합 노누매기 이사 박상우라고 소개해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 알아볼 사회적경제 유형이 바로 마을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노누매기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협동조합 노누매기는 영등포의 마을기업입니다. IMF 이후 실직자가 양산되고 도산업체가 증가하면서 좀 경제가 무너지고 더불어 사람들의 삶도 허물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당시 서울역, 영등포역 등 중심으로 실직자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취약계층으로 내몰리게 되고 복지시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와중에 복지 혜택에만 의존하지 말고 뜻을 모아서 자립해보자는 분들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만든 게 바로 노누매기 협동조합입니다. 처음 시작은 되살림 매장을 운영했습니다. 아름다운 가게 많이들 아시죠? 아름다운 가게를 롤모델로 말이죠. 영등포는 여의도처럼 금융과 정치의 중심지이기도 하지만 역전 뒤에는 쪽방촌도 있고 타임스퀘어가 있지만 그 옆에는 성매매 직결지도 존재합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다고 봅니다. 소외와 빈곤, 박탈과 불평등이 범람하는 세상에 취약계층은 더 심각한 어려움에 놓이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마찬가지겠죠? 영등포라는 마을에서 우리들이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잘 살아가는 마을이야말로 좋은 지역사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노누매기가 마을기업으로 신청하게 되었고 선정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노누매기를 통해 알 수 있는 마을기업의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마을기업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마을기업의 정의에 대해서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이라고 정의합니다. 한편 서울시는 마을기업을 마을과 지역 주민의 참여와 자발성을 바탕으로 주민의 욕구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협동조합 원리에 따라 설립, 운영하고 마을 공동체의 가치와 철학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설명합니다. 두 가지 정의에서 유사점을 찾아보면 지역이라는 단어, 지역 주민, 공동, 지역사회 문제, 수익사업, 기업 등의 단어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마을기업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대충 짐작이 되시죠? 한번 순서대로 살펴볼까요? 우선 공동체성입니다. 마을기업은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함께 마을기업 전체 이익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회원이 출자하고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해야 합니다. 출자자는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마을기업의 회원 이외에도 구매자, 소비자, 고용자 등 다양한 지역 주민 및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해서 지역경제 순환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요건, 바로 공공성입니다. 마을기업은 마을기업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 이익을 실현해야 합니다. 최대 출자자의 지분은 30% 이하로 제한하고 특정 1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50%를 초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지역사회 공헌 활동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요건은 지역성입니다. 문자 그대로 마을기업은 특히 지역에 더 뿌리를 두고 설립, 운영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마을의 문제 해결이나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하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구성원 대부분 지역 주민이어야 하며 지역 주민 70% 이상, 또 고용 인력도 지역 주민의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 요건, 기업성입니다. 마을 기업은 단순히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사업을 통해서 수익도 창출해야 하는 경제 조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을 기업의 사업은 시장 경쟁력이 있어야 하며 그것이 바로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으로서 조직 형태를 갖추어야 하며 민법에 따른 법인이나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업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합니다. 마을기업 사업이 시작된 지 언 10년이 넘어가는데요. 2011년 기준 매출액이 196억 원 정도였다고 해요. 2019년 말 기준을 보니까 1928억 원? 10년 새에 10배의 성장을 이뤘죠. 명실상부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중요한 축이 되었습니다. 또 지역사회 공헌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지역사회 공헌 액수를 환산해 보니까 94억 원 정도 지역을 위한 공헌을 우리 마을 기업들이 했더라고요. 사회적 경제 하시는 분들 상 많이 줘야 합니다. 정말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죠? 지역사회 공헌도 하죠?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참 열심히 사시는 분들입니다. 물론 저도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요건을 갖춰 마을 기업이 되면 인큐베이팅 제도나 상시 등록 제도 등을 두어서 민간이 자율성과 자발성에 기초해서 언제나 등록하고 조언을 받을 수 있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단계별 필요한 지원도 합니다. 창업 시기뿐만 아니라 구상 중인 단계에서도 지원을 하고요. 그게 바로 예비마을기업 지원제도입니다. 예비사회적 기업과 좀 유사한데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좀 비슷하죠. 마을기업이 좀 더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이 좀 상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최대 3년에 걸쳐서 1억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는 만큼 책임감 또한 비례하겠죠? 현재 우리가 사는 곳, 대도시, 지방도시, 농촌마을 등 지역에는 여러 사회 문제들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회가 어려울수록 사회적 경제 필요에 대한 요구가 많아져 왔던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IMF라는 큰 위기 이후에 사회적 기업들이 막 급부상했잖아요. 인구 감소로 인한 고령화, 지역의 일자리 감소, 자본이 지역에 편중되는 현상, 특히 농촌에서 마을 기업이 많이 생겨나는 이유도 마을 기업이 필연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는 지역 특유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령화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마을 기업 구성원들의 연령이 높습니다. 최근에 2018년부터는 청년 마을 기업에 대한 지원도 생겨났습니다. 출자자의 반 이상이 39세 이하인 청년 마을 기업이죠. 이런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는 보조금 자부담 비율을 좀 줄여주거나 청년이 별로 없는 지역에는 청년 출자자 비율을 50%보다 낮춰주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등 지원 제도도 다각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미산 좋은날 협동조합이라는 좋은 마을 기업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미산 마을에서 성장한 장애 청년들이 익숙한 마을 안에서 자립을 꿈꾸며 부모, 교사, 마을 주민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만든 마을 기업입니다. 유기농 공정무역 더치커피를 제조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중충적인 사회적 가치를 목적으로 하며 성미산이라는 지역성을 기반으로 하는 찐 마을 기업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노매기도 좋은 마을 기업입니다. 이상 사회적 경제 조직 유형 2차 시 마을 기업 편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